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알고 싶었지만 카더라 같은 소문에 의존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에 대한 궁금증, 그 중에서도 필러에 대해서 전문가인 제가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명 닥터스킨TV 알쓸 신잡.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세요. 1위는 애교 필러입니다. 애교가 어디냐? 여기요. 웃었을 때 밑에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근육이 웃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수축하는 부위를 우리가 애교라고 불러요. 이 부위에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는 무조건 티 안 나게 해주세요. 근데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래도 분명히 효과는 있어야 된다. 한 듯 안 한 듯 근데 예쁘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필러의 특성상 한 번 넣은 양은 표정을 짓든 안 짓든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즉 웃지 않고 있어도 내가 애교 부위에 넣었던 그 필러는 넣은 양만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 마음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얼굴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꺼져도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눈이 작아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얼른 병원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때부터 애교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필러 색깔이 피부의 겉으로 보여지는 푸르딩딩한 색깔의 틴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시술받는 본인은 정작 그것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왜? 점점 욕심이 나기 때문이죠. 가장 예쁜 건 눈 크기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두께, 그리고 겉으로 보았을 때 비쳐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시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위, 입술 필러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하시는 시술이거든요. 일단 섹시해 보이고 입술 주름이 펴지면서 뭔가 탱글탱글하게 윤기 나는 그런 입술을 연출할 때는 필러가 굉장히 적절한 시술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카일러 제너처럼 막 너무 볼륨감이 막 과도하게 되면 전체적인 조화도 잘 맞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술 점막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색도 아까 말한 틴들 현상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장 예쁜 건요, 내 원래 고유의 입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입술의 아웃라인이 좀 더 선명해 보이고 적절하게 볼륨감이 있고 탄력이 생긴 그런 입술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3위, 이마 필러입니다. 어렸을 때는 볼륨감을 위해서, 또 나이가 들면서는 주름의 생성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선호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피부층에서 가장 아래, 우리가 골막 바로 위층이라 그러거든요. 뼈 바로 위층에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 근육을 움직이더라도 그 필러가 뭉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가급적 움직임이 적을 수 있도록 시술 받을 때 보톡스 시술을 같이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양이 많이 들어갈수록 밀리거나 부분적으로 꺼지는 느낌이 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너무 동그랗게 완전체로 만들려고 하지는 마시고 내가 원하는 이마의 모양이나 볼륨감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고 시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팔자 필러와 눈밑 필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팔자 필러, 정말 흔히 많이 하시는 시술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팔자주름의 시작 부위,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콧볼과 맞닿는 이 부위에는 사실 얼굴에서 중요한 동맥혈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양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혈관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필러가 혈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피부의 혈액순환을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숙련된 시술자들도 조심스럽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입이 좀 돌출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 볼에 살이 없다든지 또는 내가 직업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넣었을 때 예쁜 양 그리고 중요한 주입 위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빵빵하게 나는 넣어야지 또는 다른 부위랑 조화를 생각을 안 하고 팔자 필러니까 팔자를 다 채워야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숭이상이라 그러죠. 오 하는 발음을 할 때 약간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잡히는 뭔가 어색한 얼굴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시술해야 하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밑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10이 꺼졌다고 해서 그 10을 다 채워버리면 웃거나 아니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았을 때 눈 밑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대에 살이 하나도 없는데 눈 밑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 애교의 주름 살짝 져 있는 이 주름까지도 전부 다 채워주세요 하게 되면 뭔가 얼굴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다 사라지고 평면형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자란 듯, 특히 이 부위는 표정을 좀 지어 보인다든지 눈을 위로 아래로 떠보면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스킨TV 알쓸신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하고 잡다한 피부과 궁금증 1탄 필러 시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을까요? 다음 편에는 알쓸신잡 2편으로 또 다른 신박한 궁금증들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